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DSBA 연구실에서 석사과정으로 재학 중인 조교환입니다. 저는 오늘 액티브 러닝이라는 주제로 세미나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액티브 러닝이라는 용어가 생소하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정의를 살펴보면 액티브 러닝은 머신이 배우고 싶은 호기심이 가는 데이터를 선택하게 함으로써 적은 학습으로도 좋은 성능을 내고 어노테이션 에포트도 줄일 수 있게 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잘 안 와닿으실 것 같아서 지금부터 액티브 러닝의 컨셉이 무엇인지 조금 더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당 자료는 의료인공지능 스타트업 루닛의 유동근님께서 네이버 테크톡에서 발표하신 발표 자료를 참고하여 제작한 점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많은 머신러닝, 딥러닝 모델을 슈퍼바이스드하게 학습하기 위해서는 레이블링된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레이블링된 데이터의 수가 많이 부족하고 별도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게 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액티브 러닝은 세미 슈퍼바이즈드한 방식으로 언레이블드된 데이터를 함께 활용합니다. 이때 사전에 학습시킨 모델을 활용해서 언레이블드 데이터에 대해서 인퍼런스를 통해 어노테이션을 하는 작업을 추가로 수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전에 학습시킨 모델은 완벽하지 않고 적은 수의 데이터만으로도 학습했기 때문에 성능이 매우 떨어져서 어노테이션의 품질이 보장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액티브 러닝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델이 만약 자신의 인퍼런스 결과가 불확실하다고 판단할 때는 인간 어노테이터에게 쿼리를 통해서 레이블링을 해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렇게 어노테이터가 레이블링한 데이터를 모델은 다시 학습하게 되고 다시 불확실한 데이터에 대해서는 쿼리를 날리고 다시 재학습하는 과정을 반복하는 것이 액티브 러닝의 가장 큰 구조적인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 액티브 러닝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이 바로 모델이 불확실하다고 판단하는 uncertainty를 어떻게 정의해 줄 수 있냐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불확실성을 바탕으로 불확실성이 가장 큰 데이터부터 쿼리를 날려주게 되는데 어떻게 불확실성을 판단하게 할 거냐를 정하는 로직에 따라서 다양한 쿼리 스트래티지가 존재합니다. 오늘 발표에서는 비교적 오래전부터 존재했던 방법이지만 아직까지도 널리 쓰이는 uncertainty sampling 그리고 query by committee, expected model change 세 가지 방법과 비교적 최근에 발표된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인 core set, learning loss 두 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소개해 드릴 방법은 uncertainty sampling입니다. 해당 방법은 아주 오래전부터 사용이 됐었는데 아직까지도 많이 사용되고 있고 비교적 간단하고 직관적인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꽤 좋은 성능을 보인다는 장점이 있는 방법입니다. uncertainty sampling의 가장 큰 특징은 초기 학습된 모델의 확신도가 가장 낮은 데이터부터 쿼리를 통해 물어보자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때 이제 디시전 바운더리 근처에 있는 애매한 데이터들을 쿼리를 통해 확인하고자 하는 방법에 해당하고 기본적으로는 리스트 컴피던트, 마진 샘플링, 엔트로피 샘플링 이렇게 세 가지 전략이 주로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먼저 리스트 컴피던트 방법부터 살펴보면 해당 방법은 모델이 예측한 각 클래스에 속할 확률 중 탑 1 확률이 가장 낮은 데이터부터 쿼리를 날리자는 방법입니다. 아래 그 표의 예시를 좀 살펴보면 이렇게 D1부터 D4까지 데이터 포인트 4개가 있을 때 각 데이터 포인트는 클래스 1, 2, 3에 해당할 확률을 가지게 됩니다. 이 확률의 합은 1이 되게 되고 이때 가장 큰 확률 값인 탑1 확률을 각 데이터 포인트별로 구해서 이때 탑1 확률의 순위를 매겨본 결과 탑1 확률이 가장 낮은 그 데이터부터 쿼리를 날리자라는 것이 리스트 컴피던트 방법입니다. 두 번째 마진 샘플링 방법은 앞서 보았던 리스트 컴피던트 방법에서 이제 조금 변형된 방법인데 모델이 예측한 각 클래스에 속할 확률 중 탑 1, 탑 2 확률의 차이가 가장 적은 데이터부터 쿼리를 날리자라는 방법입니다.
때 이제 각 데이터 포인트별로 탑 1 확률, 탑 2 확률을 구하게 되고 이 차이를 이제 각각 구해서 이 차이가 가장 적은 데이터부터 쿼리를 날리는 방법이 마르진 샘플링 방법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엔트로피 샘플링 방법인데요. 엔트로피라는 것 자체가 이제 불확실성을 의미하는 어, 척도기 때문에 모델이 예측한 각 클래스에 속할 확률을 활용해서 엔트로피가 가장 큰 데이터부터 쿼리를 날리자라는 것이 엔트로피 샘플링의 방법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는 모든 확률 값을 사용하게 되고 모든 확률 값을 해당 수식을 통해서 엔트로피를 구하게 되면 이렇게 다음과 같이 엔트로피를 구해볼 수가 있는데요. 엔트로피가 가장 클수록 불확실성이 높은 것에 해당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순위를 매겨볼 수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그 결과값을 비교를 해보면은 샘플링 방법에 따라서 이렇게 쿼리의 우선순위가 변동이 발생할 수도 있게 되고요. 이 원소스티 샘플링 방법은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가장 단순하고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지만 성능도 나쁘지 않은 편에 속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불확실성의 정도인 uncertainty의 정도가 변하는 것을 각 샘플링 방법별로 히트맵을 그려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차이가 있음을 좀 확인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형태인 것들을 고려할 때 해당 제가 그 사용자가 사용하고 적용하고 싶은 데이터가 어떤 형태를 가지냐에 따라서 어떤 방법이 더 적합한지는 달라질 수 있고 그것은 취사 선택하면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방금과 같이 언설턴티 샘플링을 사용했을 때 랜덤 샘플링에 비해서 더 좋은 성능을 낼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드릴 방법은 Query by Committee라는 QBC 방법인데요. 이 방법은 C개의 커미티, 네, 이때 커미티는 이제 모델을 의미하게 되고 모델의 디스어글먼트 정도가 높은 데이터부터 쿼리를 날리자라는 방법입니다. 예시를 제가 한번 구축해 보았는데 이렇게 세 개의 커미티가 있을 때 이 세 개의 커미티를 그 레이블된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학습된 그 모델들은 각각의 이제 이런 디시전 바운더리를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가지게 될 텐데 이 디시전 바운더리를 이제 결합해 보았을 때 모두가 동의하는 이 포인트들과 각각 모델이 서로 다르게 판단하는 데이터 포인트들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다르게 생각하는 데이터 포인트들을 이제 우선적으로 쿼리를 날려주자는 건데 이 경우에는 지금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이기 때문에 그리고 모델이 3개이기 때문에 지금 뭐 이제 디스어글먼트 정도가 전부 다 이제 어, 한 개 모델이 반대하는 경우가 최대일 텐데요. 뭐 모델이 여러 개가 있다거나 클래스의 수가 늘어날 때 이 디스어글먼트 정도도 또 그 순위를 매겨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방법은 해당 수식을 통해서 어, 구할 수가 있고 이렇게 됐을 때 디스어그리먼트 정도가 가장 높은 데이터부터 쿼리를 나누는 방법이 쿼리 바이 커미티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소개드릴 모델은 Expected Model Change라는 방법인데 이 모델의 이제 그 그런 철학을 한 문장으로 말씀드리면 새로운 데이터 에 대해서 레이블을 해줬을 때 현재 모델을 가장 크게 변경시키는 데이터부터 쿼리를 날리자라는 것이 해당 모델의 이제 가장 큰 철학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 이제 expected gradient length를 이용하고 이를 이용하기 이때 이제 그레디언트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이 그레디언트 기반의 학습을 진행하는 모든 모델에 적용 가능하다는 좀 장점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어떤 데이터부터 쿼리를 날릴 것인지를 결정해주기 위해서는 이런 수식을 좀 적용해 보면 되는데 해당 수식을 좀 살펴보면 X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I 클래스에 속할 확률이 최대화되는 X를 찾는 건데 그때 이제 그 X는 새로운 데이터 포인트가 될 거고요. 이 데이터 포인트와 기존에 있던 데이터 포인트들의 로스와의 합집합을 그레디언트를 구하게 되는데 이 그레디언트는
학습을 진행하다 보면 이전 데이터에 대한 그레디언트는 이제 거의 0에 가까워질 거기, 로스 값은 0에 가까워질 거기 때문에 이 로스 값을 이제 새로운 데이터 포인트에 대한 그레디언트 값만으로 이제 근사시킬 수 있다라는 네,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게도 적용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이때까지는 조금 비교적 오래전에 나왔던 2010년 이전에 나왔던 방법들이고 지금부터 소개드릴 것은 좀 비교적 최근에 나왔던 방법에 대해서 두 가지 방법을 소개시켜 드릴 건데 먼저 첫 번째 소개드릴 모델은 코어셋이라는 모델입니다. 이 코어셋 방법은 이제 아이클레어 18년도에 업색됐던 페이퍼고 이 모델의 철학은 이제 언레이블된 데이터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코어셋을 찾아서 쿼리를 날리자라는 것이 이제 좀 기존의 방법들과 달라진 점인데요. 먼저 이렇게 언레이블된 데이터셋이 있다고 할 때 어떤 데이터들을 뽑게 되고 이 데이터가 이 델타만큼의 반지름을 가지는 원을 그렸을 때 전체 데이터를 커버할 수 있는 이 데이터 포인트들을 뽑게 하는 그리고 이 델타를 최소화시킬 수 있게 하는 이런 식으로 옵티마이제이션을 하게 되면은 이 파란 포인트들이 이제 코어셋이 될 거고 이 데이터 포인트들부터 우선적으로 쿼리를 날려서 어노테이션을 받자라는 것이 코어셋 그 방법의 핵심적인 철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소개드릴 방법은 러닝 로스라는 방법이고 이 부분은 제가 아까 초반에 그 언급드렸던 그 루닛의 유동근님의 논문에서 적용했던 방법이고 이 논문은 CVPR 19년도에 어셋됐던 논문입니다. 이 논문에서 주장하는 러닝 로스 방법의 가장 큰 특징은 언레일된 데이터 중에서 로스가 가장 큰 데이터부터 쿼리를 날리자라는 것인데요. 로스가 가장 큰 데이터를 이제 찾기 위해서는 로스 프레딕션 모드를 이렇게 추가를 했고, 이 로스 프레딕션 모듈 자체가 로스 예측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 로스 프레딕션 모듈이 예측한 로스가 가장 클 것으로 예측된 탑 K개의 데이터에 대해서, 네, 이 탑 K개는 이제 언레이블된 데이터에서 온 것일 거고요. 이 데이터에 대해서 쿼리를 요청을 하고, 이 쿼리를 요청받은 것을 통해서 학습을 진행을 계속하게 되는 그런 방식으로 모델이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이때 이제 로스 펑션을 구하는 방법은 먼저 이제 방금 설명드렸던 대로 인풋이 들어왔을 때 모델이 있을 거고요. 모델과 이제 추가적으로 붙는 로스 프레딕션 모듈이 있을 겁니다. 이 모델은 이제 본인이 원래 수행하고자 하는 태스크에 맞춰서 타겟 프레딕션과 타겟 그라운드 트루스 값이 있을 거고 이 로스 프레딕션 모듈이 예측한 로스 프레딕션 값과 타겟 로스 값이 있을 겁니다. 이것들을 이제 최소화시키는 방법으로 학습이 진행되게 되는데 이때 이 로스 프레딕션 값과 타겟 로스 값의 차이를 보게 되면은 먼저 단순히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은 로스 값이니까 MSE 로스 값을 사용해 볼 수 있을 텐데 이렇게 됐을 때 이 그 타겟 로스 값 자체는 학습이 진행됨으로써 계속 줄어들기 때문에 스케일이 변화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논문에서는 MSA 로스 대신에 이제 마진 랭킹 로스를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실험을 했고, MSA 로스와의 비교도 진행을 추가적으로 하였습니다. 이때 이제 그 로스 프레딕션의 로스 같은 경우에는 마진 랭킹 로스를 사용했기 때문에 다음 같은 수식으로 표현이 되고, 이 뒤에 마진이 붙음으로써, 어, 그 1 이상 커져야만 페널티를 받지 않도록 구성을 한 형태입니다. 다음과 같이 이제 모델을 구축하였을 때는 어떤 네트워크 데이터에 대해서도 사용이 가능하고, 예를 들면 앞서 설명드렸던 모델 중에 어, 그 uncertainty sampling 같은 방법들은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에만 적용이 가능했는데 이런 식으로 구축을 함으로써 리그레션 모델에도 적용이 가능한 방법으로 변형을 했고 태스크와도 무관하게 사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고 또 이제 거의 원래 그 모델 구조를 별도로 변형시키지 않음으로써
그리고 추가적으로 약간의 그런 모듈만 붙인 것에 해당하기 때문에 거의 코스트가 들지 않는다라는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방금 설명드렸던 로스를 이제 미니 배치 단위로 최종 로스 펑션을 한번 정의를 해보면은 이런 타겟 태스크에 대한 로스 값 그리고 로스 프레딕션에 대한 로스 값을 이제 같이 최소화시키는 방법으로 학습이 진행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논문에서 제시하는 방법은 기존 AL 방법론들보다 높은 성능을 보여주고 이제 다양한 태스크, 예를 들면 리그레션 등에서도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검증을 하였고요. 이를 위해서 실험을 진행했던 방법이 데이터셋이 이제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를 푸는 사이퍼10 그 데이터 가지고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를 하나 풀었고 그 다음에 오브젝트 디텍션 이 문제는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플러스 리그레션을 수행해야 되는 태스크고요. 그 다음에 리그레션만 수행하면 되는 태스크인 휴먼 포즈 에스티메이션까지 이렇게 세 가지 데이터셋에 대해서 실험을 진행을 했고요. 이때 실험 결과를 보게 되면은 이 빨간색이 이제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마진 랭킹 로스 방법으로 학습했던 그 모델의 이제 그 5번 트라이얼의 에버리지 값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경우에도 이제 그 다 요거는 3번 트라이얼 했던 것의 에버리지 값, 이것도 3번 트라이얼 했던 것의 에버리지 값인데 이 각각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오브젝트 디텍션 그리고 휴먼 포즈 에스티메이션을 수행했던 결과라고 보시면 되고 전반적으로 이제 그 오브젝트 디텍션 빼고는 초기부터 계속 그 논문에서 제안했던 러닝 로스 방법이 다른 모델에 비해서 조금 더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제 후반으로 갈수록 전반적으로 전부 이제 러닝 로스 방법이 제일 좋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제 1K, 2K가 의미하는 거는 처음에 1000개의 데이터만을 가지고 이니셜 포인트를 학습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모델이 어노테이션 했던 1000개의 데이터를 추가로 학습했을 때 계속 성능이 올라가는 이런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액티브 러닝에 대해서 많이 쓰이는 방법, 그리고 비교적 최신 논문에 나왔던 방법들을 몇 가지 소개를 드렸고, 이 분야가 제가 지금 공부하게 된 지 얼마 안 된 분야라 사실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설명드린 것도 아니고, 뭐 부족한 부분도 많았는데, 좀 관심을 가지게 된 부분이, 일단 어쨌거나 레이블드된 데이터가 점점 많아지고는 있지만 아직도 부족한 것이 현실이고 프로젝트 같은 것들 수행하다 보면은 많은 기업이나 뭐 이런 곳에서 아직도 언레이블된 데이터를 잘 활용할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요. 그래서 액티브 러닝이라는 방법을 좀 사용해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제 공부를 좀 시작하게 됐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서 소개해 드리고자 세미나 발표를 해당 주제로 진행을 하게 됐고 지금 보여드렸던 논문에서는 이제 주로 이미지 쪽에서 사용이 됐었는데 이미지뿐만 아니라 뭐 텍스트 쪽 아니면은 그리고 뭐 도메인적으로 따져보면 의료 분야나 제조 분야 이런 쪽이 아무래도 어노테이션 되는 데이터가 많이 적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많이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연구실에서 진행하는 많은 프로젝트도 해당 분야랑 관련된 부분도 많기 때문에 어,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번 발표를 진행하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 세미나 발표는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 있으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또는 아니면 유튜브 댓글로 질문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